저희 잠들지마 채널은 매일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야간 등산. 이 괴담은 실화를 기반으로 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나는 야간 등산을 즐겼다. 낮보다 한적한 산속 차가운 공기, 그리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걷는 게 좋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절대로 야간 산행을 하지 않는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가벼운 장비를 챙겨 혼자 산에 올랐다. 서울 근교의 산이지만 다른 동호인들을 생각해서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다. 정상까지 약 1시간 30분. 8시에 등산을 시작해서 12시 전까지 집에 도착할 계획이었다. 등산을 시작하려는데 헤드랜턴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알았다. 어쩌지?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스마트폰을 보니 배터리 용량이 거의 만충전이어서 스마트폰에 붙어있는 후레쉬를 켜고 올라갔다 오기로 결정했다. 등산로는 비교적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쾌적한 등산을 시작했다. 밤 10시가 넘자 산속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런 분위기가 좋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발소리가 이상했다. 내가 걸을 때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착각인가 싶어 멈춰서 보았다. 그러자 발소리도 멈췄다. 다시 걷기 시작하니 이번엔 내 발걸음과 미묘하게 어긋난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신경 쓰지 말자. 아마도 내 발자국이 메아리로 반사되어 약간의 시간차로 내 귀에 들리는 것이라 생각을 했다. 나는 조금 무서워졌지만 태연한 척하며 길을 계속 걸었다. 그런데 5분쯤 지났을까? 앞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뭘까?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흰색 긴 원피스 입은 여자가 보였다. 나는 순간 움찔했다. 밤 늦은 시간에 웬 여자가 혼자 등산을 해? 그렇지만 나처럼 등산하는 사람이 또 있나 싶어 반가운 마음도 들었다. 그런데 그녀는 이상했다. 가만히 서 있을 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저기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 순간 공포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이거 뭐지? 혹시 귀신? 나는 스마트폰의 후레쉬를 그 여자 쪽으로 비췄다. 그 여자는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서 있는 듯 했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 머리를 천천히 옆으로 꺾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머리를 완전히 90도를 꺾어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사람의 목으로 할 수 없는 각도로 완전히 목을 옆으로 꺾은 모습. 나는 순간 숨이 멎을 정도로 놀랐다. 그녀는 고개를 완전히 꺾은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하얀 얼굴에는 눈, 코, 입 자리가 검게 뚫려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오직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비명을 질러대며 그대로 몸을 돌려 산길을 내달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내 비명 소리에 나는 점점 더 흥분했다. 그러나 비명을 지르지 않으면 더 무서워질 것 같아서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러대며 뛰고 또 뛰었다. 얼마나 뛰었을까? 정신없이 달리는 와중에 내 뒤에서 함께 달리는 발자국 소리를 느꼈다. 내 발자국 소리인가? 그런데 내 걸음과는 다른 박자로 누군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다. 확실했다. 나는 젖먹던 힘을 다해서 뛰고 또 뛰었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며 귓가에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바로 옆에서 귀에 대고 말하듯이 저기요, 저기요. 나는 달리면서 핸드폰을 셀카 모드로 해서 뒤를 비춰봤다. 그런데 화면 속 내 등 뒤에
아까 그 여자가 바로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미끄러지듯이 바로 내 뒤에 붙어서 저기요. 그녀는 내 귀에 속삭이듯이 계속 저기요를 반복하면서 따라왔다. 나는 실성한 사람처럼 계속 비명을 지르면서 뛰고 또 뛰었다. 얼마나 뛰었을까? 간신히 산 밑 등산로 초입의 동네에 다다랐을 때 나는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다행히 더 이상 그 귀신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야간 등산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끔 내 방 창문 밖에서 저기요. 낮고 흐릿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절대 창문을 열어보지 않는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무섭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